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런치박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오늘 시초부터 별로 좋지 않았고, 특히나 본장, 그러니까 정규장 거래 전에 선물이 오픈했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야간장부터 좀 작업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거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재밌는 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면 지수의 반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오늘 초반에 개파락했었던 2차전지가 양봉을 보이니까 따라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니까 또 지수가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수나 종목들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나요. 아무래도 2782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좀 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별주 움직임에 있어서도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 기본적으로 좀 매도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 그러니까 내가 보던 종목 좋은 자리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그런 좀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말려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최대한 많이 지우고, 다른 잡생각 지우고 내 종목의 전략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들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뭐 본종목은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죠. 만약에 제가 매매했다라 그러면 이미 이때 이 마디 구간 45,000원 구간에서 다 털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윗마디 51,800원 이런 마디들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시장이 굉장히 이슈에 굶주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수급의 균형보다는 차근차근 이슈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자리입니다. 뭐 안 왔던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늘 저항받고 맞고 떨어졌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당연히 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 갖고 있다가 이거 밀리면 매도해야지, 이런 관점도 아니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나는 이슈 믿고서 그냥 버텨본다 라고 하는 물량 한 3분의 1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나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결국은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다시 45,000원 이런 자리들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4만원 자리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내가 굉장히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도 갭으로 또 이제 마디를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저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 특히나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같이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본 종목 이런 구간들 접근 가능하다, 아니다, 어렵다. 이미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본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쓰리봉 받고 있는데 안 나오면, 그쵸? 이런 자리 안 나오면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은 본 종목이 올라가도 안 팔고 내려가도 안 파는 분들의 몫인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지금 이 올라가는데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팔고 요거도 버티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6만원이 가도 7만원이 가도 안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그냥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간다라는 개념이지, 매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져가고, 매매자 입장에서는 본 종목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거 그대로 흘러 내려가지고 120평 33,500원 마디 디딜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지, 막 죽다 살았네, 야 밀리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나, 역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다. 이런 부분들은 매매자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대응 매수 영역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얼마 전에 쇼츠에서도 공격적 대응 매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은 30분의 추세 전환을 만들지 못하고 밀려 내렸거나, 혹은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서 매수했다라 그러면 짧게 끊고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리는
그러니까 매매 피했으니까 다행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자리 매수해가지고 짧게 이만큼 컷을 거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매매가 있어야지 그 다음 매매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이탈해서 계속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전 전저인 18,000원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딛느냐가 중요하고, 본 종목을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어찌됐거나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들이 통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맞다라고 그러면 박스를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장기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구간은 혹여나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와서 도망치는 구간 아닙니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딛고 움직인지를 보고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마지막으로 클래시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결국은 뭐 포텐이 터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첫 120평 매매에서 쌍봉 만들고 나와서 이런 120평 노려볼 만한데 그대로 관통 떨어졌는데 바로 추세 전환해서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뒷산을 만들게 되는 경우, 다만 뒷산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거나 그런 경우 앞산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는 어떤 반증이 되겠고, 다만 지금 만들어지는 패턴은 헤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깨 자리를 딛는 패턴을 노려야 되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요거 먹자고 여기에서 들어갈까? 그런 고민들은 조금 든다. 차라리 120평이 올라오면 기존 전고 자리랑 같이 맞물리는 패턴들을 만들겠죠. 4만원 구간 전후에서 만들어지는 추세 전환을 노리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4시에 다시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